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지금 요거 있죠? 요걸 할 건데 과거형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잖아요. 과거형을 이제 정확하게 알기 위한 하나의 과거형을 좀 더 영어랑 친숙해지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지금 이 불규칙 동사들이 쭉 써 있는데, 지금 보시면 한번 볼게요. 다시 어디까지 했죠? 왼쪽 다 했죠? 오른쪽 한번 해볼게요. 오른쪽 맨 위에가 보내다예요. 보내다. 오른쪽 맨 위에 뭐라고요? 보내다. 그러니까 24번이 보내다예요. 그리고 그거의 현재형은 send라고요. send. 그리고 과거형은 send. 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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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nd. 보내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과거형을 하려면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나와요. 물어볼 때. 과거형으로 물어볼 때 주어를 you라고 해놓으면 옵션이 두 개밖에 없어요. 무조건. 다시요. 과거형을 만들 때 주어를 you라고 하면 여기 앞에 나올 수 있는 옵션이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did, 또 하나는 were. 요거밖에 없잖아요. 맞죠? 네. 옵션이 여기 did 아니면 were. 근데 이미 일반 동사가 나왔으니까 얘는 안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일단은 did you send? did you send? 하면은 한국말로 하면은 보냈니?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24번부터 45번까지 뭘 하시는 게 중요하냐면, 본인이 뒤에다가 여기까지 다 어차피 똑같을 거니까 did you send, did you see, did you speak, did you tell, did you say, did you said 이렇게 되잖아요. 그 뒤에 본인들이 단어를 붙일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만 보시면 돼요. 요거까지는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냥 did you 하고 요 현재형 붙여버리면 끝나는 거니까. 그러면 다 뭐라고요? 뭐뭐 했니? 뭐뭐 했니? 뭐뭐 했니예요. 맞죠? 근데 그게 문장이 거기서 끝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본인들이 지금 생활을 하시면서 아니면 영어를 배웠으면서 쭉 배워오면서 보냈어? 너 보냈어? 그러면 그 뒤에 어떤 단어들을 즐겨서 붙여 쓰고 있는지 머릿속에 생각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자, 보냈니? 그러면 제일 많이 쓰시는 게 뭐예요? 일상생활에서. 그렇죠. 택배 보냈어? 이거죠. 저는 제일 많이 쓰는 게 뭘까요? 제 와이프한테. 자기야. 내 와이프 자기야. 제 와이프 이름이 지영인데 제가 영아라고 그러거든요. 영아, 오빠한테 돈 보냈어? 이걸 제일 많이 써요. 네. 저는 이거 제일 많이 써요. 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did you send 다음에 뭐를? money. 어는 안 돼요. money 앞에는 어를 안 붙여요. Did you send money? 맞죠? 그 다음에 나에게? 그렇죠. to me. 요것도 알아두셔야죠. 네. 지금 나에게라고 할 때는 뭐라고 한다고요? to me.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라고 할 때 또 뭐도 써요? for me? 그렇죠. 혹시 이거에 대한 차이점은 알고 계시나요? 나에게와 나를 위해서.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그냥 나에게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 나한테 좋아. 이거 나에게 좋아. 아니 이거 나한테 좋대요. 이게 나한테 좋아. 그러면 좋아가 뭐예요? good 아니에요. like는 좋아하다고, 좋아는 good이잖아. It is good. It is good to me. It is good for me. Which one? 너에게 좋니? 나에게 좋아. 나에게 좋대. For me, to me는 안 돼. 네. 미국인들은 다 이렇게 써요. 대부분. 나에게라고 할 때는 거진 다 80%가 다 for me예요. For me.
근데 언제 to me를 쓰냐? 여기 보세요. 여기 send라고 하는 동사 나오죠. send 이런 걸 무슨 동사라고 하냐면 수요 동사라고 그래요. 영어에서. 그래서 우리가 3형식, 4형식 쓸 때 배우시는 건데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수요 동사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동사에 가장 많이 쓰이는 동사가 기부겠죠. 기부. 맞죠? 이런 수요 동사의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들이 몇 개 있어요. send도 있고 기부도 있고. 맞죠? 나중에 3형식, 4형식 할 때 한 번 더 언급을 하기로 하고 이 대표적인 한 5개 정도의 동사들이 있는데 그 동사를 쓸 때 누구에게 라고 하는 말을 꼭 하게 돼 있어요. 나중에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지만 그때는 to라고 하시면 돼요. 그거를 제외하면 다 for라고 하시면 돼요. 그거를 제외하면 일단은 간략하게 지금 요 수업이 아니니까 일단은 이렇게만 알아두시고 어찌됐든 다시요. Did you send money? 자 머릿속에 다시요. Did you send money? 그 다음에 나에게 to me? Did you send money to me? 아니면 얘네들은 이렇게도 얘기해요. 사형식으로 Did you send me money? me money? 한 번만 다시 시작. Did you send me money? 이렇게 하셔도 되고 Did you send money to me? 이렇게 하셔도 되고 뭐가 더 쉬우세요? 원래는 send me money? 이게 좀 더 쉬운 표현인데 왜냐하면 글자가 하나 더 없잖아요. to라고 하는 애가 그건 나중에 한번 더 하기로 하고 지금은 여기가 더 중요하니까 과거형이 자 Did you send money to me?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yes나 no로 대답하라고 했죠? 오늘은 이제 과거형을 어떻게 하는지 계속 하고 있는 거니까 yes 하면 어떻게 대답하라고요? Yes I did. No 하면? No I didn't. 그 다음에 이제 yes를 하면 I 다음에 여기에는 과거형 동사가 와야 돼요. 과거형 동사 맞죠? 그러니까 send의 과거형인 send. Yes, I did. I sent money to you. I sent money to you. 오케이? 아니라고 하면은 여기는 어떻게 돼요? I didn't 한 번 더 나오고 이때는 현재형 동사가 다시 나와야죠. 왜냐하면 얘 did가 가져갔으니까. 그 다음에 뒤에는 똑같이 I didn't send money to you yet. 아직 보내지 않았어. 이렇게. 그러니까 보낼 때 뭐를 많이 보내는지를 알아내셔야죠. 그냥 이것만 들으시면 아무 효과 없어요. 영어는 수업을 듣는 거하고 수업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업 듣고 나서 어떻게 하면 나는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또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메시지 보냈어? 메시지 보냈어? 이런 것도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Did you send a message to me? Did you send a message to me? Did you send a message to me? 저한테 메시지 보내셨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저에게 메시지 보내셨어요? 선생님 제가 어저께 메시지 보냈잖아요. 저 오늘 못 온다고. 근데 왜 전화했어요?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죠? 그러면 yes I did, no I didn't. 아니면은 저기 있잖아요. 숙제를 메시지로 보내는 사람들도 있고. 오케이 그렇게 모든 걸 보낼 때는 여기 뒤에다가 send 뒤에다 붙이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다음. 자 25번은 굉장히 많이 쓰시는 거니까 꼭 아셔야 되겠죠? 보다고 쓰고 맞죠? 보다고 쓰고 당연히 그렇게 지금 딱 정해져 있는 글자니까 Did you see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Did you see 그 다음에 제가 어저께도 화요일 날도 언급을 했지만 과거형하고 굉장히 친한 친구 3명 있다고 했어요. 과거형을 쓸 때 꼭 쓰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3명. 그래요 뭐 금시초문.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안 한 거 아니야? 그런 거야? 하도 수업을 많이 하니까 어디서 했는지. 자, 일단은 모르면 안 하는 걸로 얘기해서 그냥 몰아가는 거야. 네. 자, 일단 과거형은 친한 친구 3명이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라고 하는 걸 쓰기 위한 가장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맞죠? 과거라고 하는 걸 봤더니 어떤 거를 할 때 과거를 쓰냐면 지금 과거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현재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현재라고 하는 기준. 이거에 이쪽으로 가 있으면 다 과거예요. 맞죠? 그럼 현재의 기준은 뭐냐? 제가 현재의 기준은 today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now가 현재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이쪽에 있는 거는 다 과거형이에요. 맞죠? 그래서 이쪽하고 친한 친구 3개. 첫 번째 yesterday, 두 번째 ago, 세 번째 last. 요 3개가 엄청 친한 친구들이에요. 예, 무조건 이제 한 거 같죠? 예. 자, 뭐라고요? 다시 한번. yesterday, ago, last. 예, 이 단어를 쓰게 되면 무조건 뭐로 시작하면 되냐면 did you라고 시작하면 돼요. 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see 하면은 보다니까. 예. 사람을 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축구 경기를 볼 수도 있고 맞죠? 예. 자, 그럼 여기다 써요. 예. 예를 들어서 너는 어저께 송미 언니를 부평에서 봤어? 아, 선생님 거기까지는 하지 마요. 그냥 너 어저께 송미 봤어. 여기까지만 하면 안 돼요. 자, 너는 어제 부평에서 송미를 봤니? 그러면 did you see 봤니? 뭐를? 그렇죠. 다른 거 쓰시면 안 돼요. 무조건 뭐뭐 했니? 그러면 뭐를? 네, 송미. 그 다음에 어디서? in 부평. 부천을 좋아하시는구나. in 부평. 맞죠? 예. 여기도 이제 정해진 거니까 이제 여기서는 공부하실 필요 없어요. 도시 앞에는 무조건 in. 예. So did you see 송미 in 부평 yesterday? 하면 끝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서 이제 요렇게 끊어읽기는 Did you see 송미 in 부평 yesterday? 이렇게는 안 해요. 미국인들이 잘 보세요. Did you see 송미 in 부평 yesterday? 이렇게는 안 하고 Did you see 송미 in 부평 yesterday? 참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랑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연결어구를 먼저 탁 해놓고 뒤에를 붙이는 거예요. 연결어구와 그러니까 전치사와 정치사가 연결하는 명사를 요거랑 같이 붙이지 않고 얘를 먼저 해놔요. 그리고 뒤에 명사를 붙여요. 우리 갖다 쓰면 그렇게 안 하고 Did you see 송미 in 부평 yesterday 해야지 이제 우리 귀에 잘 들어오거든요. 근데 항상 리스닝을 하면 안 들어오는 게 그 이유예요. 무조건 전치사가 먼저 쳐놓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 한 박자 쉬고 뒤에 명사가 들어가요. So did you see 송미 in 부평 yesterday? 들어보세요 이제 나중에. 네. 나중에 들어보면 이렇게 발음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에 좀 익숙해져야죠. 예.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진짜. I need a 이렇게 I need a pen. 예. on the desk 이렇게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예. 맞죠? 왜 안 해줘요 얘네들이 참 신기하게. 예. Did you see? 예? 천천히만 해줘도. 근데 생각보다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우리나라 말을 천천히 하는 것 같지만 외국인들이 들으면 우리나라 사람도 되게 빨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적으로 하는 건데 얘네들이 듣기에 그냥 빨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 영어를 이제 어느 정도 한 3년 정도 공부하면 본인들도 천천히 하고 싶은데 천천히가 안 돼요. 그런 놀라운 기적의 효과를 느끼시게 돼요. 지금은 웬만하면 천천히 해주기를 원하는데 그때는 핸드폰에서 타자 치는 거랑 똑같아요.
맨 처음에는 어느 기억이 어디 있고 막 이래서 모르는데 언수견이 지금은 막 등 뒤에다 놓고도 이렇게 치지 않으세요? 막 네? 아 선생님 금방 가요. 좀 지금 누가 와서 막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막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막 그러고 이게 이상하죠. 이거를 만약에 본인들이 나 이러면 더 이상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걔네들도 천천히 해달라고 해도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오케이 이해되죠? 네. 그러면 yes, I did. I saw her. 이거를 saw라고 하면 안 돼요. saw. 이건 한 글자야. 이름자야. saw. I saw it. I saw her. I saw her in 부평 yesterday.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맞죠? 송면이 한번 제가 물어볼까요? Are you okay? If I ask you? So did you see me in 부평 yesterday? 너 대답해야 돼. 일단 못 보셨잖아요. No로 가. No, no, I didn't. 점. 봤어? I didn't see. 너 나를 또 봤어요? I didn't see me는 안 되고. No, I didn't. I didn't see You. you라고 해야지. I didn't see you. me가 you로 바뀌어야죠. I didn't see you in 이런 식으로. 네. 네. 이게 생각보다 간단한 절차인데도 말로 하면 또 어려워요. 오케이? 네. 제가 화요일 날 영숙이 언니를 정류장에서 봤어요. 그러면 Did you see 영수? 맞죠? 그다음 버스 정류장에서가 영어로 뭐예요? 버스 스테이션. 버스 정류장에서. 에서. 자, 1번 at the bus stop. 2번 in the bus stop. at the bus stop. 어렵지 않죠?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렇게 옆으로 치워놓으세요. 이제 무조건 버스 정류장에서 그러면 at the bus stop. 네. 네. So I saw her at the bus stop. I saw her at the bus stop. 이해되죠? 네. 네. 자, 세 번째. speak, spoke. 그 다음에 tell, told, say, said. 다 말하다죠? 네. 조금씩 다른데 저는 이 단어가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tell, told. 말하다인데 이 말하다긴 말한다인데 한국말로 좀 더 근접한 말하다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니까 뭐냐면 들려주다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들려주다. 예,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상황이 이래요. 예, 우리가 농구 경기를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농구 경기를 옛날에 농구 경기를 그리고 제가 영숙이 언니한테 영숙이 언니 마이클 조단의 등번호는 23번이에요. 꼭 알고 계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그게 엄청 비싸. 티셔츠도. 조단께 23번의 등번호가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놨어요 이미. 그랬더니 문제가 나온 거예요. 문제가 사회자가 막 등번호를 맞추는 사람에게 뭐 티셔츠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영숙이 언니가 차례가 왔는데 15번 그랬던 거예요. 아 내가 말해줬잖아. 23번이라고 이럴 때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I told you 이렇게 얘기해요. 이 told you를 쓰는 상황이 이렇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박진영 씨가 만든 것 중에서 tell me 같이 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상대방은 아직 모르고 있지만 내가 나에게 모르고 있지만 나에게 꼭 들려달라는 거예요.
안 말하면 모른다는 거죠. 안 말하면. 그러니까 텔이라고 하는 건 어찌 보면 모르고 있는 정보를 얘기해 주는 거. 그걸 찾다 보니까 제일 근사치가 뭘까? 들려주다가 아닌가. 들려주다. 근데 그것도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말하다라고 하는 걸로 그냥 다 쓰는 거죠. 굳이 조금 더 변화를 시키면 들려주다. 이거 잘 보세요. 이것도 Did I tell you my secret? 좀 더 천천히. Did I tell you my secret? 한국말로 하면 이거예요. 내 비밀을 내가 말해줬어? 이건데 본인은 일단은 모르고 계셨잖아요. 맞죠? 그거를 내가 말해줬어? 이 말이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들려줬지? 그런 뉘앙스의 말하다가 텔이에요.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말하는 그런 경우는 say고 상대방이 뭔가 아직은 정보가 없는데 그거를 내가 말해준 거 이런 뉘앙스. 그래서 들려주다 쪽에 막 가까운데 우리가 들려주다라고는 얘기는 안 하고 한국말로는 다 퉁쳐서 말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의 말하다가 텔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Did you tell me your name? Did you tell me your name?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Did you say your name? 이렇게는 안 해요. Did you tell me your name? 저에게 이름을 말씀하셨나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No, I didn't. 아니요, 안 했는데요. 이거죠. 안 들려줬다는 거예요. 저 얘기를. 그러니까 정보를 안 줬다는 거죠. 이럴 때 쓰는 게 tell이다. 말하다 하고는 say하고는 되게 좀 다르다. 오케이? speak는 무슨 말이냐면 대체적으로 speak는 뜻을 찾아보면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연설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연설하다 이걸 좀 더 퉁치면 공식적인 입장으로 얘기할 때 speak라고 해요. 그렇죠. 그리고 상대방이 안 보여요. 전화 같은 상. 그러면 예의를 차릴 때도 또 쓰셔야 돼요. So may I speak to Mrs. Lee? 이런 식으로. 이럴 때도 또 쓰인다. 그러니까 꼭 한 가지만 딱 꼬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정해져 있잖아요. 어쩌면 맞죠? 이런 거는 좀 정해져 있는 글자잖아요. Tell the truth. 사실을 말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모르고 있으니까 너가 정보를 줘야지만 내가 알 수 있다는 거죠. Tell the truth, man. Tell the truth. truth. 진실을 알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안따를 보세요. 안따. 여기서 이제 변형이 조금 일어나요. Did you sit? 여기까지는 알겠죠? 앉았어? 요거 건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동사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기능 중에 하나가 첫 번째 기능은 목적어를 바로 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기능은 목적어를 바로 못 내요. 그거를 우리가 타동사, 자동사라고 해요. 영어에서는. 타동사, 자동사. 타동사는 무조건 목적어가 와야 돼요. 근데 자동사는 목적어가 올 수 없어요. 스스로 그냥 자기가 끝맺음을 하는 애라서. 그래서 목적어를 잡으려면 전치사를 놓고 목적어를 골라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Did you sit chair? 이건 없어요. 영어에. Did you sit chair? 이런 건 없다고 영어에. Did you sit on the chair? 이렇게 on이라고 하는 애를 건드려야지만 체어를 받을 수 있는 동사들이 있어요. 너 의자에 앉았어? Did you sit chair? 이건 없어요 영어에.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동사를 보면서 이 동사가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두 가지 중에 기능을 알아야 된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목적어를 바로 받을 수 있는 동사. 걔네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타동사. 목적어를 바로 못 받고 받으려면 전치사를 꼭 건들고 받아야 되는 동사를 자동사.
그것만 알고 있어도 괜찮다는 거죠. 자, 대표적인 동사가 뭐냐면 live예요. live. 지금 여기에는 없지만 왜 없냐면 드만 붙이면 과거형으로 바뀌기 때문에 안 써요.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저를. 자, did you live? 살았어죠? 인천?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이런 영어는 없어요. 왜냐하면 live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인천을 바로 받을 수가 없는 동사예요. 그래서 꼭 뭐를 쓰셔야 되냐면 in을 쓰셔야 돼요. in. Did you live in 인천? 인천에 사셨었어요? 이렇게. 저는 아파트에 살아요. I live apartment. 안 돼요. I live in an apartment. 이거밖에 성립을 못해요, 영어는. In an apartment. 저는 주택에 살아요. I live in a house. In a house. 이해되죠? 예. 이렇게 동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두 가지가 있다니까. 하나는 목적어를 바로 받을 수 있는 동사를 타동사. 얘가 80% 이상이 돼요. 타동사가 몇 퍼센트라고요? 80%. 무조건 그래서 다 하면 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동사가 가끔 있으니까 그것만 좀 염두에 두셔서 하시면 돼요. 그 중에서 이제 얘가 뭐냐면 sit이라고 하는 동사가 뭐다? 자동사다. 그러니까 벤치에 앉아 라고 하면 sit, 벤치는 없는 거예요, 영어에. 알죠? sit on the bench. sit on the bench. 예. 오케이? 예. 야, 벤치에 앉자 그럼 let's sit on the bench. Let's sit on the bench. 이거를 알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영어 과정은. 영어를 배우는 과정이 그냥 막 나오는 게 아니고 아, 무조건 이럴 줄 알았는데 요런 것도 있구나. 이해되죠? 네. 고라고 하는 동사가 엄청 웃겨요. 고.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그다음 have는 있다죠. 예, 가지고 있다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있다. 그리고 과거형은 had. had. 자, 있었니가 되겠네요. did you라고 하면 did you have 하면은 있었니? 맞죠? 예. Did you have a lot of money? 그럼 돈이 많았었어? 오케이? Yes, I did. I had a lot of money. 옛날에 돈이 많았던 거죠. Did you have a lot of money? 한국 개구리 가지고 있었대요. 네? 옛날에는 다 한국 개구리 가지고 있었대. 아, 그렇죠. 예, 옛날에는 뭐 금송아지는 2마리씩은 다 있었으니까. 네, 맞죠? 이쪽으로 나가셔도 돼요. 지금 일을 하러 가셔야 돼요. 원래 오늘 안 오셔야 되는데 선생님 너무 보고 싶다고. 자, did you have a lot of money? Yes, I did. 이해되죠? I had a lot of money. No, I didn't. I didn't have a lot of money. 나는 많은 돈은 없었어. 오케이? 정윤, did you have a lot of money? 2 years ago. 2년 전에는 많으셨어요. Yes, I did. What about now? 지금은요? Yes, I did. Yes, I do. Yes, I do. 네, 지금도 현재도. 예. 와. 네. 오늘 점심은 정윤이 언니가 정윤이 언니가 저는 몰랐는데 미국에 가시려고 돈을 막 모으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좋은 계획이신 것 같아요. 며칠 안 되는 출입이지만 분명히 영어에 엄청난 변화가 오실 거예요. 갔다 오시면 10일만 갔다 와도 혀가 꼬여요. 브레이크의 과거형은 broke예요. 맞죠? 그래서 무언가를 깨다라고 할 때 쓰는 거죠. 예.
그래서 혹시 블랙퍼스트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시죠? 블랙퍼스트. 아침을 깨우는 거예요. 아침을 키우는 거예요? 네. 블랙퍼스트는 두 개의 단어가 합성이 되어 있는 단어예요. 네. fast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먼저 하나 있죠. fast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빠른, 빨리, 예, 형용사와 부사가 동일한 단어 중에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fast예요. 근데 또 찾아보니까 동사로 금식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밥을 먹지 않는 거, 이거를 금식하다를 fast라고 해요, 얘네들이. 오케이? 그래서 잠을 자는 동안 식사를 안 하시다가 일어나서 그거를 깨신 거예요. 그래서 블랙퍼스트는 7시에 먹어도 블랙퍼스트고요. 오후 2시에 드셔도 블랙퍼스트예요. 찾기는. 네, 첫 끼는. 그러니까 브런치라고 하는 단어가 옛날에는 없었잖아요. 맞죠? 예. 그러니까 나는 아침을 2시에 먹어. 그러면 I eat breakfast at 2 p.m. 괜찮으신 거죠. 무조건 첫 끼가 블랙퍼스트. 예. 근데 이제 시대가 지나고 나니까 이거 블랙퍼스트보다도 브런치라고 하는 단어를 또 만들어내고. 근데 하여튼 이게 만들어진 배경은 그렇다. 뉴스는 그럼 어떻게 돼서 만들어진 거예요? 뉴스는 어떻게 하셨어요? 예. 뉴스는 north, east, west, south. 동서남북에서 불어오는 새로운 소식들을 뉴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꼭 새로운이라고만 알고 계시면 안 돼요. 그럼 S가 안 붙었겠잖아요. 맞죠? 예. 그런 얘기다. 이렇게 알아보시면 되고. 자, 얼추 이제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는데 브레이크 하면 제일 많이 쓰는 단어라고 본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up까지 해서 break up. 이게 뭐냐면 break up with까지 하면 누구와 깨지다. 헤어지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딸이 들어왔는데 며칠 때 계속 엄마랑 얘기도 안 하고 뭐 먹으라고 그렇게 먹는 걸 좋아하는 애가 뭐 그냥 먹는 둥 마는 둥 예,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 오빠랑 얘기도 안 하는 것 같고 전화도 안 하는 것 같고 근데 남자친구랑 얘기도 안 하는 것 같고 그러면 조심스럽잖아요. 깨졌지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예. 그래서 여기 did you break up with your boyfriend? 예. Did you break up with your boyfriend? Did you break up with your boyfriend? 이것도 발음을 잘 보셔야 돼요. Did you break up? 여기까지 끊고 with your 이렇게는 안 해요 절대로. 안 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Did you break up with your boyfriend?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여기까지 붙여버려야죠. Did you break up with? 그 다음에 한 칸 쉬고 your boyfriend? 네. 근데 우리는 항상 Did you break up with your boyfriend? 그러니까 얘하고 얘네들하고 항상 엇박자가 나니까 안 들리는 거죠. 예. 여기 뭐 있는데? 맨날 뭐 있는데 이러다 끝나요. 예. 근데 얘네들이 끊어 있는 걸 어디다 끊어 있는지를 알면 되게 쉬워요. So did you break up with your boyfriend? Did you break up with 여기까지 가놓고 한몫 쉬고 your boyfriend 이렇게 하잖아요. 예. 예. 거기에 조금 익숙해지셔야 돼요, 자꾸. 예. 오케이? 이해되죠? 예, 그러면 뭐 yes I did, no I didn't. 만약에 깨졌어요. 그럼 yes I broke up. I broke up with. 예.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보는 게 뭐예요? 이제 중요한 거, 엄마로서 중요한 거 하나 있잖아요. 깨졌다고 하니까. 옛날을 생각해 보세요. 옛날을. 본인들 연애하셨을 때. 네? 잘 헤어졌다? 그거 말고 네, 좀 더 중요한 거 네가 쳤어 걔가 쳤어 그러잖아요. 네. 차다가 영어로 뭐냐면 덤프라고 해요. 덤프 추록 할 때 그 덤프예요. 네. 덤프가 차다예요. So you dump him,
He dumps you. You dump him or he dumps you. 너가 찬 거야? 아니면 걔가 찬 거야? 예. 이런 것도 알고 계시면 예, 덤프가 차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아요. Break up, broke up. 예. So 남편하고 헤어졌어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남편하고 헤어진 건 없고. 그것도 브레이크업이에요? 아니, divorce라고 했어. divorce. 디포스? divorce. divorce. 디보스. 예. 이혼하다. 예. 요건 어떻게 써야 되냐면 get divorced라고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본인 혼자 뭐 헤어질 수 없어요. 예. 그래서 헤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죠. 결혼하다도 마찬가지예요. get married. 네, 혼자 할 수는 없어요, 절대로. 네, 그래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get married. 네, 이렇게 써야지 결혼하다. 과거는 뭐냐? 이거는 건드시면 안 돼요. 얘만 건들면 돼요. get을 gat으로. I got divorced. I got married. 네. So I got married 25 years ago. 오케이? 자.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예. 그 다음에 이거 하고 나서 또 뭘 해야 되냐면 이걸 하고 나서 지금 과거형 했잖아요. 현재형하고 미래형도 같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형만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좀 쉬워요. 요령을 알았으니까. 예. did를 do로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현재형은 맞잖아요. 아, 아니구나. 네. 맞아요. 니한테나 쉽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할게요. 네.